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유럽의 심장이 한국의 통째로 저당 잡힌 수준입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전차왕국이라 불리며 오만함의 극치였던 독일. 하지만 그들이 10년을 기다리라며 뒷짐질 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괴물 같은 성능의 전차를 폴란드 앞마당에 배달 완료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생산 속도와 성능이 동시에 가능하죠? 오늘 전 세계 국방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 대한민국 K-방산의 소름. 돋는 실체와 외신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디지하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나 외신 보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터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가성비는 좋은데 글쎄?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서구 열강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대놓고 비웃었죠.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그거 우리 기술 베껴서 대충 만든 장난감 아니야? 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판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쇼핑하듯 쓸어 담기 시작하자 옆 동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심지어 노르웨이와 영국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까다로운 유럽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미친 납기일과 괴물 같은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조원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주문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실물이 도착한다. 이건 군사 강국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하면 기본 5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돈 줄 테니까 물건 줘. 라고 해도 독일은 기다려, 우리 공장 쉬는 날이야 라며 배짱을 튕겼죠. 그 오만한 태도에 질려버린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밤새워서라도 만들어줄게. 그리고 성능? 우리 휴전 국가야. 매일매일 실전처럼 훈련하는 우리 군대가 보증해. 이 한마디에 유럽의 국방부 장관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한국까지 마중 나와 한국 전차를 맞이했을 때 독일 언론들의 반응 보셨습니까? 유럽의 방위 산업이 함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작 폴란드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독일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칼과 방패를 즉시 쥐어주었다. 이 댓글 하나가 지금 유럽의 민심을 대변합니다. 사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1970년대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 못 만들어서 미군이 쓰다 버린 고철을 분해하며 기술을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 엔지니어들은 비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농업 국가가 정밀 무기를 만든다고? 차라리 소뚜껑이나 더 만들어라.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찜통 같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총 없는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도끼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명품 K9 자주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전쟁이 나면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대안은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사막에서도 영하 40도의 설원에서도 버튼만 누르면 불을 뿜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전 세계가 매료된 거죠.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을 통째로 전수하고 현지 공장까지 세워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 표준이 되는 것. 한국 무기를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한국 부품 없이는 전쟁도 못한다.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가 남긴 이 탄식은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명합니다. 이제 일본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기네 무기는 비싸기만 하고 실전 경험도 없다며 자국군 내에서도 외면받는 처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기절초풍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옵션입니다. 보통 유럽산 무기를 사면 우리가 만든 대로 그냥 써라는 식의 갑질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 지형에 맞춰서 폴란드 통신, 장비에 맞춰서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도색까지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줍니다. 손님이 왕이다라는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이 방산 산업에 도입되자 전 세계 바이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공장을 방문했다가
기계처럼 돌아가는 24시간 생산 라인을 보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터미네이터들이 무기를 만드는 곳 같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이웃 나라들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가관인 건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대박을 터뜨리자 뒤늦게 자기들도 무기를 팔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일본의 10식 전차 아시죠? 가격은 한국 K 전차의 2배인데 실제 훈련 중에 궤도가 벗겨지고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비웃습니다. 저런 종이 전차를 누구더러 사라는 거냐? 라고요.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데이터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현실 부정 중이지만 정작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우리도 한국 전차를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저가 공세로 동남아와 아프리카 시장을 노렸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중국산 장갑차들이 시동조차 안 걸리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국가들이 이제는 돈을 더 주더라도 무조건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어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기술력의 정점인 KF-21 보람의 비행 소식이 들려오자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5세 대급인데 유지비는 4세 대급? 이건 한국 역사의 반칙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 내고 버틸 때 우리 정부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돈 안 내면 기술 공유 없다. 예전처럼 구걸하던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누구에게 무기를 팔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배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무기를 빌려 쓰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의 방패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가 없으면 유럽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외신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일궈놓은 산업의 기반 위에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천재적인 두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강철이 되어 우리 강토를 지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뜨거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자부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